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왕초보 연말정산 활용 절세 시리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세액공제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과세 표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통해서 자신이 내야 될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액공제를 활용한 13월의 월급 많이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에서 비용을 공제한 종합소득 금액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종합소득 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6에서 45%까지 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여기를 우리가 세금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는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그만큼 결정세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오늘은 세액공제를 활용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세액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타 세액공제, 하나는 특별세액공제가 있는데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세액공제이고 기타 세액공제에서는 대표적으로 모든 사람이 활용 가능한 연금저축 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사례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연금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상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교수님 45세 근로자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여 노후 준비를 하고 절세도 하려 하는데 얼마나 어떤 상품으로 가입해야 되나요? 자, 우리가 연금저축을 가입하게 되면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일 때는 최대 세액공제를 9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 세액공제율은 16.5%니까 총 환급세액은 14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1억 2천 초과나 아니면 종합소득이 1억이 초과됐을 때는 최대 700만 원까지니까 9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연금으로 받지 않을 경우는 다 본인이 나중에 기타 소득세로 토해내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냐? 자, 만약에 본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라면 IRP로 900을 다 가입하는 것보다 연금저축 600과 IRP 300을 나눠서 가입해서 혹시라도 만약에 해지를 하나를 했을 때 다 해지했을 때 손해보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공적적 투자 성향이라면 투자 기간을 길게 잡고 있다면 IRP로 900을 가입할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노후에 일부 인출을 생각하는 은퇴를 앞둔 자라면 연금저축으로 600을 가입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우리가 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자, 근로자의 고민을 보면은 강 교수님 목돈 마련을 주로 저축 및 펀드로 준비하고 있는 40세 근로자입니다. 보장성 보험으로는 유일하게 자동차 보험료 연간 50만 원 납입하고 있습니다. 재무설계사가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를 설명하면서 월 4만 원의 보장성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데 가입을 해야 하나요? 자, 제가 이분 같으면 저는 가입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최대 100만 원까지 12% 공제를 받아서 12만 원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분은 현재 보장성 보험료가 연간 50만 원이니까 추가로 4만 원씩 우리가 48만 원 본인이 보험료를 내게 되면 48만 원 12%인 57,600원을 우리가 환급받게 됩니다. 결국은 본인은 보험료 한 달만을 공짜로 돌려받으면서 우리가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보험료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이 이미 연간 납입 보험료가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넘다면 그런 혜택은 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 또는 가족의 의료비로 지출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강 교수님, 저는 50세 근로자로 있습니다. 올해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치료비가 700만 원 지출되었으며
탈모를 개선하기 위해서 머리 이식 성형수술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인이 말하기를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자신의 총급액의 3%를 초과한 150만 원부터 이분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자신의 치료비로 700만 원, 그 다음에 탈모 수술비로 500만 원 했지만 탈모는 이미용비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성형수술비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은 실제 700에서 150을 뺀 550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550에 16.5%인 이분은 90만 7,500원을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공제 대상 의료비는 우리가 진찰진료 예방을 위한 병원비라든지 한방 포함이라든지 아니면 또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컨택트 렌즈 구입비, 또 보청기, 산후조리 비용 등은 우리가 의료 대상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만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이라든지 미용을 위한 비용이라든지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이라든지 국외 소재 의료기관 지원 금액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 이분이 탈모 수술비가 지원이 안 된 것은 바로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요즘은 평생연역 시대로 근로소득자가 또 본인 또는 가족들의 교육비로 많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근로소득자에게 교육비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교수님, 저는 50세 근로자입니다. 올해 대학원에 진학해서 학비로 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큰딸 대학원 학비로 800만 원, 둘째 딸 대학교 학비로 600만 원, 총 2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인이 말하기를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자, 우리가 교육비 세액공제가 과연 얼마가 되고 또 그리고 대학원은 과연 되는지 또 해외는 되는지 또 1인당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번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우리가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은 전액공제가 되고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공제가 되지만 대학원도 본인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부양가족 같은 경우는 대학교는 되지만 대학원은 되지 않습니다. 대학교는 1인당 900만 원이 되고 또 대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1인당 3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본인이 대학원 600만 원, 그 다음에 또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 600만 원에서 이분은 12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200만 원에 16.5%인 198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아쉽게도 큰딸의 대학원 학비 800만 원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4가지 우리가 세액공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험료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세액공제나 보험료 소득공제를 잘 활용해서 절세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꼭 연말정산에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분 많은 세금 돌려받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